202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 4월 주택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4월 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30일 11시에 이 주택 통계가 딱 보도자료로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딱 라디오 들어가기 전이어가지고 좀 급하게 KBS에다가 스튜디오를 좀 요청을 드렸어요. 여러분께 이 내용을 먼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총평을 그래프와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분양주택 통계가 어쨌든 7만 5천 호의 정점을 찍고 7만 2천 호대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7만 1천 호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네, 정확히는 전월이죠. 직전월 3월에 7만 2,104호였다가 이번 4월 통계가 나왔는데 7만 1,365호로 또 떨어졌습니다. 물론 매우 이런 표현 자체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미분양주택 통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기가 왜냐하면 앞을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분양주택 통계가 어쨌든 지금까지로서는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에 해당된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이 미분양주택 통계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아, 집값,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집값 아닙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전망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시피 미분양주택 통계를 보셔라. 미분양주택 통계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이 미분양주택 건수가 해소되면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이다. 미분양주택 건수가 21년처럼 이렇게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면 이때는 상승세가 둔화된다. 이따가 가격 지표를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매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죠. 이때 집값이 소위 폭락하는 정착륙하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네, 집값 등락률이 어쨌든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이었는데 이따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또 역시 정점 찍어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하향 안정화됩니다. 이게 뭐 확실히 해소됐다. 6만 호대까지 기준선을 통과하면서까지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추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 추가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지는 않는 흐름이다라는 것은 이 집값 등락률로 봤을 때 아직 플러스로 반등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닥 아닙니다. 다음 주가 더 바닥이고 다음 주가 더 바닥일 거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등락률이 0에 가깝게까지 거의 거의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까지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평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정점 찍고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지난 3월 발표에서도 전국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하면서 부동산 반등 신호처럼 인식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네. 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제 감소하면 말 그대로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분명 상승할 겁니다. 물론 여러 전문가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아, 미분양 주택을 보시라는 표현은 똑같아요. 어떤 전문가든 여러분 그런 판단은 똑같습니다. 미분양 주택 통계를 보셔라. 또 그 밖에 강조하는 지표들이 다를 거예요. 저도 그동안 강조하고 있는 지표가 심리 지표, 주택 가격 전망 CSI, 이 수요가 얼마나 제자리로 돌아오는지를 보셔라.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호 밑으로 해소되는지를 보셔라. 가격 등락률 그 자체를 보셔라. 뭐 이렇게 제가 저 역시 강조하고 있는 그 주요 기준은 이런 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금리 지표도 보셔라, 시중금리. 근데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 보셔야 되는, 관측해야 되는 그 강조하고 있는 지표가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제가 다른 거예요, 전제가. 무슨 말이냐?
미분양 주택 건수를 보셔라라고 했는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저가 맞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뭐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였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것을 동의하지 않냐면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공급량이 쏟아지지만 공급량은 그 누구보다도 건설사들이 더 민감하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반등하고 있는 추세인지 지금 수요가 이 정도 반등됐으면 공급량을 더 늘려도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무작정 미분양 주택을 쏟아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건설사 입장에서도 제가 아무리 물어보고 진단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소폭 감소하면서 어쨌든 이것은 수요가 뒷받침된다라는 것이고 공급량과 함께 공급과 수요의 결과물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미분양 주택 수준을 현재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미분양 주택 그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오늘 발표된 주택 동향 결과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금 전국 미분양 건수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7만 5천 호대를 22년 끝자락에 찍고 지금 계속 연속 4개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후에 다시 제자리라고 표현해 보나요? 뭐 이렇게 더 높은 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는 뒷받침되지 않는데 공급량이 쏟아질 때예요. 근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과연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다시 쏟아볼까? 지금 분양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공급량을 다시 늘려가면서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어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한번 가지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고 꾸준히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분양 실적이나 이런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제가 순차적으로 미분 주택에 대한 진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미분양 주택이 유독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분양시장 말고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난 지역, 제가 그것을 여러 매매 거래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데이터 발표되자마자 업데이트하느라고 저도 살짝 정신이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시장의 현황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년의 분양시장이 이 빨간색 선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10년 평균이 크게 그림자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그림자의 중간선까지 온 모습이에요. 23년이. 그렇죠. 물론 그림자의 상단은 아닙니다. 21년은 상단이죠. 오히려 10년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죠. 20년, 21년은 주택 가격이 폭등한 시절이니까 분양 물량도 많았어요. 실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22년부터 분양 실적이 쪼그라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23년에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22년 4월 기준보다는 상회했고 10년 평균보다는 그래도 평균 수준의 밴드가 있다면 구간이 있다면 구간의 중간선을 넘어섰어요. 네. 이 얘기는 지금 뭐 분양 시장이 뜨겁다. 그리고 가격 바닥을 찍고 이미 반등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0을 통과하는 구간을 찾아서 거의 인접해서 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22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10년 평균의 가운데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얼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국면, 냉각기, 어려운 국면 맞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 맞습니다만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케 해주고요.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계속 이 미분양 주택 통계를 여러분께 즉시 분석해서 드리고 있지만 재밌게도 전년 대비 증감률, 5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통계는 마이너스를 세모로 표시한다. 근데 이게 다 마이너스였는데 하나, 둘 플러스가 생기죠. 네, 그쵸. 플러스가 생기죠. 하나, 둘.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감, 1월에서 4월까지 누적치 대비 증감, 5년 대비 증감, 뭐 어떤 기준으로 봐도 다 마이너스였었는데 이제 플러스가 하나, 둘 생깁니다. 그게 플러스가 더 많아지면 반등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10개의 집이 있는데 10개가 다 하락하다가 9개의 집이 하락하다가 이제 5개의 집이 하락하고 5개의 집은 반등하다가 6개의 집이 반등하고 4개의 집은 아직 하락한다면 이게 반등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등을 뭐라고 표현할까? 한두 개만 보고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분양시장. 주택 매매 거래량도 전국 같은 경우 그래도 이게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5년 평균의 중간을 상회합니다. 5년 평균 중간 이 정도잖아요. 네, 그죠? 이 중간선을 넘어섰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다.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도 5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의 밴드를 보면 그래도 5년 평균 수준에 상회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3년 1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 뭐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혼선을 주는 정보가 악성 미분양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건수. 이것은 8,500호에서 8,600호, 8,700호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감소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이 뭐 매우 긍정적이다, 이미 반등했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바닥일 것이고 내일보다 다음 주가 더 바닥일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닥을 형성하고 플러스로 반등하는 지점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 23년 하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반기 지점에 반등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그걸 따로 말씀을 우리 따로 영상을 편집해서 따로 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어서 꼭 봐주세요. 이것은 미분양 주택 통계가 나왔으니 이것을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영상인 것이고 심층적으로 정말 바닥인가 바닥 아닌가 반등의 신호인가 반등 아닌가 일시적 반등인가 이것을 심층적으로 구분하는 그걸 판단하는 그런 영상은 조금 이따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역별 미분양 주택 건수를 좀 보셔도 유사한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대구, 경북, 충남, 경남 이런 지역들은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확실히 해소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뭐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는 전혀 이 가격의 반등 신호를 찾을 수가 없을 텐데 서울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교수님, 주택 거래량도 조금 반등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거래량도 5년 평균 대비 반등하고 음, 있고 22년보다 올라서고 있고 그런 그래프를 아마 방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미분양 주택수, 그리고 유독 급격히 늘어가는 지역, 주택 거래량, 이렇게 여러 지표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총론적으로 한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 본 영상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 30분 정도 후에 본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그 영상을 보시고 더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등장한 그 논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등락률을 봤을 때 어쨌든 마이너스 0.48% 저점을 찍은 구간이 있죠.
이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치켜 올라가는 그런 지점입니다. 7만 5천 호. 그죠? 그리고 7만 5천 호를 찍고 7만 뭐 4천 호, 3천 호, 2천 호대까지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향해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값이 거의 0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등락률도 0에 가깝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 물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0을 통과하는 구간이 곧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미분양주택 통계였고요. 미분양주택 통계가 어쨌든 계속 감소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매수 심리를 더 자극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수 심리를. 어, 그렇게 제가 그래프를 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군요. 자,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1에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바닥인 거죠.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바닥 아닙니다. 근데 바닥이 곧 올 것이라는 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분석은 조금 있다가 판단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1부 영상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잠시 후 한 30분 있다가 2부 영상으로 다시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